안녕하세요, 참여홍석입니다.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시작이 나쁘진 않아요. 프로그램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급등할 만한 내용은 현재 없었죠. 어제 미장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장에서요, 유스케일 파워하고 이제 오클로가 상승을 해줬어요. 유스케일 파워가 한 4% 상승을 해줬네요. 그다음에 오클로는 대략 한 2%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요거에 대한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반도체 관련 섹터, 이제 IT 관련, AI 관련 애들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해준 편이에요. 하지만 원전 관련은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다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하기 위한 재료적인 측면은요, 현재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4분기에 대한 실적이죠. 그리고 현재 이제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투자 경고 상태에서는 쭉쭉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투자 경고 상태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래 정지까지도 이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거 오늘 어차피 금요일이고 냉정하게 좀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 경고 관련된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턴, 거의 이제 기법에 가깝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확률로 치면 제가 이제 체감상 거의 90%는 맞는다. 그렇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만 추적을 하셔도 최소 10%에서요. 최대 200%까지도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 앞전에도 좀 안내는 드렸었는데 제가 유료 강의 기법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 자,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자, 매도 금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투자 경고 7일이 됐죠. 자,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2월 5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정일은 12월 8일.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일자긴 했지만 이제 3일에 갭이 좀 있었는데, 요날 공시가 나왔어요. 요날 공시 나오고 이날부터 지정이 됐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하게 투자 경고 5일차가 됐습니다.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지정 사유는 사실 급등했을 경우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제 기준이 장기 기간 동안 대략 200% 이상 올랐다라는 요 내용으로 이제 투자 경고까지 넘어갔죠. 뭐 지정 사유보다는 중요한 게 요거 같아요. 해제 요건. 투자 경고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한다라는 점이 이 매매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해제 요건이 좀 말이 살짝 어렵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자,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뭔가 좀 이상하죠? 요거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고 이 10일째 되는 날, 요 날부터 투자 경고가 걸린 거잖아요. 현재 5개의 캔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5개의 캔들이 더 생겨야지 그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요 3가지 항목이고, 요 3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전제 조건은 첫 번째 하나죠. 세력들은요, 투자 경고 이후에 다음이 뭐죠? 투자 위험이에요. 위험까지 가게 되면 거래 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래 정지는 잘 안 가죠. 특히 대형주는 절대 안 갑니다. 왜 그렇죠? 본인들도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 정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투경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투경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3번째 항목에 보시면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총 투자 경고 이후에
10개의 캔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10개의 캔들 말고도 앞에 15개, 총 15개의 캔들 중에 판단일 T의 종가가 가장 높으면 안 되는 요런 규정이 있죠. 요 3번이. 그렇다 보니까 이 최고가를 넘지 않으려면 주가를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는데 이 절반구 4일에서 5일까지는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투자 경고를 풀고 나서 슈팅이 나온다. 요게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두사이너빌리티가 최근에 급등해서 투자 경고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대비 거의 5배 올랐어요. 5배. 하지만 보통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잘 먹히는 건 단기간에 급등하는 애들이 좀 잘 먹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 투자 경고에 걸렸어요. 얘는 11월 20일 날 이제 경고 종목 공시가 났고 21일 다음 날부터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투자 경고 10일 동안 유지가 되는데 이 중간 값인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반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딱 봐도 조정, 반등 이 패턴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지정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요날부터 반등이 나오죠. 4일차 때부터 반등 나오고 쭉 우상향 해주고 투자 경고가 요날 풀렸어요. 그러니까 요날의 종가를 판단을 해서 투자 경고가 풀렸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부터 슈팅이 나왔습니다. 얘는 슈팅이 2번이나 나왔어요. 실제로 저점 대비 몇 프로가 있냐, 고점까지 판단을 한다면 대략 100% 이상 오른 걸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되게 쉬워요. 이 기법 자체가. 핵심 포인트는 강조드립니다. 4일차에서 5일차. 이때 우리는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 대신 분봉상의 흐름이 좀 상승 흐름이 좀 있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시면 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지금 하나 좀 확인이 되는데 하나만 보면 안 믿으시기 때문에 좀 여러 종목을 확인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또 투자 경고 걸렸던 이제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는 이제 11월 17일 날 공시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0억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얘는 살짝 변칙 플레이이긴 했어요. 자, 요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경고 종목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사실상 하루만 조정이 나왔어요. 워낙 재료가 강했죠. 1912에 이제 지분 투자도 있었고 1912에 기술 이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가 단기간에 100% 상승이 됐어요. 그만큼 재료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그 상태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눌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패턴은 정확하게 맞았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경고 종목 지정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이 5일차 때 종가 베팅 들어가셨으면 하루 정도 조정이 더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줬고 저점 대비 고점이 대략 한 30%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자, 얘도 투자 경고가 언제 풀렸죠? 자, 요날 풀렸어요. 요날 풀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갭 상승이 떴고 최고가 한 9% 정도 상승을 해줬네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그래도 3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핵심은 4일 차에서 5일 차이에 요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요때 진입을 하든 요때 진입을 하든 결국엔 요거에 대한 수익분은 우리가 챙길 수 있었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두 가지 종목 확인이 되셨는데 또 지금 맞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좀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추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종목을 한번 찾아보셔서 진짜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고 또 나름대로 이제 15년 동안 주식시장 구르면서 저는 이제 투자금을 시장에 반납을 했죠. 그러면서 좀 알게 된 패턴이다 보니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한번 베팅만 하셔도 정말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갔던 게 요게 있었죠. HJ중공업.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8월 13일 날 공시가 나왔고 지정일이 14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 날에 이제 공시 나오고 이날부터 지정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15일 중에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5일 기간 중에 요 날에 투자 경고에 걸렸으니까 이때가 이제 판단일이었어요. 10일째 되는 날은 요 날이었고요. 앞전 15개의 캔들을 이날의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날이 최고가로 좀 얼추 보이는데 얘를 뛰어넘지 않죠. 일부러 세력들이
요걸 억누르고 나서 요날에 투자 경고를 풀고 다음날에 바로 슈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요날 4일차 때 진입했으면요. 저점 대비 무려 180%의 수익이 가능했다. 이 정도면 진짜 대박 아닌가요? 오로지 패턴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우리는 180%의 수익, 물론 이거 다 못 먹어도 요거 양봉만 챙기셔도 대략 제가 보기엔 한 50%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투자 경고만 추적을 하셔도 요런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앞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이게 진짜 맞는구나 라고 한번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매매 기법 요거 말고도 좀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많이 드려볼 테니까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 시청을 좀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예, 맞습니다. 구독이죠. 이 정도 좀 알려드렸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도 준비를 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죠.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좀 가져봤는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상 수익률이 일단 500%는 정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저는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이제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무중 테마가 시장에 돌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하셔도 좋죠. 많은 분들이 이제 테마성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데 이 시장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시죠. 최근에 테마 도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천일고속. 얘가 간 이유가요. 서울시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죠.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가 10연상을 갔어요. 10연상. 이 테마죠. 요거 말고도 동해안고속도 같은 테마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부지가 있다, 땅이 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얘도 7,000원에서 거의 6만원까지 갔습니다. 요게 실제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마주의 이제 흐름인데, 무상증자 테마도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강했거든요. 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이제 무상증자 테마 이제 1등주였어요. 시장에서 테마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이 점상을 3번씩 가고 상한가를 그 이후에도 3번 더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흐름이었고, 그 결과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지금 무상증자도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무상증자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는요,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 지표가 바로 유보율이라는 거거든요.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이제 자산이 많다, 혹은 돈을 잘 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 자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이제 하이닉스의 유보율인데,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대기업 치고는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2000% 사실 좀 아쉽다. 그러면 다른 대기업도 봐볼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는 뭐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는 대략 한 7200% 정도 보이는데,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 한 3배가 좀 넘습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이 종목의 유보율이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한 7200%였잖아요. 얘는 현대차의 몇 배죠? 대략 13배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유보율이다 라고 좀 확인이 되셨을 텐데, 자, 이렇게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무상증자를 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거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잖아요. 이렇다라는 건 진짜 20대1 진행할 수도 있고요. 30대1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요, 진짜 2000% 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5대1 진행하면 그래서
500%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좀 납득이 되시죠, 이제는?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 보시면요.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무상증자 하면서 뭐 점사고 막 간 거 보이시죠? 얘는 단기 한 330% 갔는데 이때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자, 2대1 진행하고 330%한 거면 충분히 5대1 진행하고 500% 이상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500%를 좀 예측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말고도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얘도 단기 300% 갔는데 얘는 진행했던 게 3대1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마의 끝판왕이었던 HLB 바이오스텝. 자, 얘는 많이 하긴 했죠. 얘는 8대1 진행했습니다. 8대1 진행하고 들어갔죠.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 무상증자 진짜 20대1도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대1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진행이 된다라면 500%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는 납득이 되셨을 텐데 자, 요 정도면은 베팅해 볼 만하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정말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하시죠. 이러면은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길게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두산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좀 버텨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종목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 그래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자,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된다. 자, 이렇게 수익 챙기셔서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또 재투자하셔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이 얼마나 좀 묻어둬야 될까요? 한 1년? 2년? 자, 이 정도면 제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공시 발동되면요. 이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입니다. 정말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날 만약에 공시 뜨잖아요. 금요일날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재료, 테마성 종목이라는 걸 좀 강조드립니다. 뭐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소액은 꼭 매수해 보세요.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다 보니까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꼭 소액 매수해 보시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자,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느냐? 요 끝에 보이시죠? 숫자 3. 숫자 3이라고 남겨주세요. 3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좀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좀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가요. 이때 진입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다고 이때 진입이 될까요? 이때 무서워서 못 하죠.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먹어보고 대박 한번 챙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수익 챙겨서 우리 연말 연초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12일이에요. 자,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아마 오전이나 아마 오후 정도 점심이 좀 지날 것 같은데 뭐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좀 남겨주시고 자, 오전 중에 좀 남겨주시거나 점심때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후장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좀 안내 드려볼게요. 이왕이면 공시 나오기 전에 요거 공시 나오면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진짜 배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에서 진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좀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12월 12일 자 금요일이에요. 오후장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뭐라고 남겨달라고요?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뒤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시라면 뒤에 두산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숫자 3 그리고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좀 누르시기 좀 귀찮으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서 뭐라고 남겨달라 그랬죠? 예,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에 뭐 두산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이시구나 라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숫자 3을 남겨주셔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오전에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전에 좀 나온 기사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전용 공장 내년에 첫 사업이라고 타이틀이 떴습니다. 우리가 이 SMR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요거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에 첫 사업이라는 게 이 SMR을 내년부터 만든다, 요런 개념이 아니라 전용 공장에 대한 시공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은 보통 이제 23년, 2030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건데, 매출이 이런 시간에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속이 붙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 순간부터는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지루한 구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앞전에도 이 3개월을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이 기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4분기에 대한 매출은 좀 잘 나올 걸로 좀 이미 3분기 IR 때 두산이 발표를 했었죠. 4분기 때 예측이 되는 게 뭐가 있죠? 체코 원전,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매출이 실제로 잘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요거죠. 플러스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또 추가 공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다. 대형 원전이라든지 이 SMR은요, 당장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가스터빈 수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엠바고 기사가 좀 나왔었잖아요. 기사가 나오고도 삭제됐던 게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공시로 나올 때가 됐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내용은 없어요. 일론 머스크의 XAI에 이제 가스터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한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추가 공급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삭제된 이유는 아마 XAI 측에서 좀 비공개로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좀 시간에 투자를 해보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좋잖아요. 자, 얘네들이 간다라는 건 결국 두산도 이들을 따라간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데이터 센터 지어지니까 여기에 반도체 들어가서 얘네들이 매출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조만간입니다. 결국 이 61선, 이 실적선을 타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준다. 자,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많은 시청을 해주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